이미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네, 네이버랑 카카오 이제 새로운 거대 플랫폼 전쟁이라고 해서 규제가 시작된 뉴스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네이버 주가 그리고 카카오 주가가 최근에 엄청 많이 빠졌죠. 그래서 시가총액도 당연히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본의 이탈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주가는 지금 9월 9일 기준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 지금 현재 촬영 날짜 기준으로 주가는 9월 9일보다 조금 더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는 그렇고 있고, 카카오는 더 심하게 하락했죠. 그래서 9월 9일날 이때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아직 못 팔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 속이 쓰리시겠다라는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차트보다 일단 10년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10년치 차트를 한번 가져왔는데, 10년치 차트는 위에 네이버 차트를 보시면 사실 크게 하락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웠어요. 네이버는 굉장히 큰 하락은 없었다고 보이고, 카카오도 사실 나름 하락은 있었지만 사실 3년 전에 비해서 혹은 4년 전에 비해서 그때 비해서는 아직 주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하락 오기 전에 과연 이 IT 업체들이 입지는 어땠을까에 대한 그런 총평, 그 모든 것을 다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사실 이제 이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 그 순위가 저는 그 기업의 랭킹, 이 파워를 반증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입사해야 되는 그 시기에는 자신이 입사했을 때 10년이랄지 혹은 30년이랄지 모르는 그 기업의 비전, 방향성, 그리고 연봉, 복지는 또 어떤지, 워라밸은 보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판단을 해본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순위가 매겨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1위가 카카오, 2위는 삼성전자고 3위가 네이버예요. 5위가 구글 코리아. 뭔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1, 3, 5. 옛날에는 없던 기업이었어요. 불과 한 2,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업이 1위가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옛날까지만 해도 한국전력, 공기업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기껏 해봐야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혹은 워라밸과 복지, 연봉 수준이 굉장히 우수한 공기업들의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1위, 3위, 5위가 모두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시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1위가 구글이에요. 2위가 애플이에요. 1위가 구글이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가요. 잠깐만. 근데 애플은 솔직히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산 그런 회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애플도 IT 플랫폼, 정확히는 하나의 운영 체제를 가진 IT 플랫폼을 가진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그 비중이 더 클 뿐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그럼 아시아만 그런 걸까? 그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용주 탑 10, 즉 이게 뭔 소리냐면, 공학 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어디냐를 지금 연도별로 순위를 나타낸 거예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위가 구글입니다.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 3위가 애플이에요. 이 세 개 다 어떤 회사냐면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상위 랭크에 포진돼 있다. 그런데 왜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최근 흐름이 이랬을까?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AI를 활용한 그런 기업, 그것을 활용해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그런 대기업 중에 하나, 네이버, 카카오가 왜 주가 흐름이 갑자기 이렇게 빠졌냐, 이 얘기를 지금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맨 첫 번째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다양한 규제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었죠. 그럼 그 규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회사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조금 들고 왔는데요.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주가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카카오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카카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카카오톡 메신저로 시작을 합니다. 메신저로 시작을 해요. 예, 카카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 김범수 의장이 어떻게 어떤 회사를 먼저 차렸고, 이것보다는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카카오톡을 먼저 차렸고, 그 다음에 카카오 기프트를 차려요. 지금 카카오톡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물하기 있죠? 예, 그걸 지금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카카오 게임즈. 이제 카카오에서 게임을 사실 많이는 안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에서 게임을 해보신 분이 적어도 한 번 이상 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프렌즈 안에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이 카카오의 야망을 사실 조금 알았어야 돼요. 이 브랜드화를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왜 아무도 몰랐냐면, 카카오톡 메신저예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메신저가 없었냐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는 메신저가 정말 많았어요. 이전에, 카카오 전에 문자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메신저 기반된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선물하기 정말 많았습니다. 게임 업체 정말 많았어요. 모두 다 사실 어떤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 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기반의 사업들이 줄을 이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이 기프트,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 프렌즈를 만들면서 이 실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1억 명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카카오 택시. 여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카카오 택시? 근데 이때도 나름은 그래도 좀 혁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뭔가를 호출한다? 이런 개념은 사실 정립이 되지 않은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카카오 드라이버, 이거 뭐냐면 대리운전이에요. 대리운전 플랫폼. 이거는 사실 그때 있었어요. 물론 IT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정립된 건 아니었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거는 있었어요. 이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100년 된 기업도 이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지금 카카오M, 이게 뭐냐면 이제 로엔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엔터테인먼트사로 도약을 하겠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잘 보시면 카카오 택시? 이거 서민경제랑 굉장히 연관돼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뭐죠? 택시기사 아저씨들이랑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이용하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카카오 드라이버, 대리운전이죠. 대리운전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연관돼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 그리고 대리운전을 띄려고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려는 그런 고객도 있겠죠. 그 고객에 대한 플랫폼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이건 아예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랑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다양한 대출, 그리고 이자, 그리고 적금 상품 등 정말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여기에 접목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카카오M, 저희 멜론 노래 듣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저희가 매달 과금하기도 해요. 이런 다양한 절차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카카오가 이런 회사가 됩니다.
맨 처음에 카카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카카오 게임즈, 모빌리티, 페이, 페이지, 카카오 엠, 아까 말씀드렸죠. 카카오 메이커스, 카카오 IX, 카카오 벤처스, 카카오 커머스, 그리고 기타까지 해서 이 지배구조가 굉장히 다각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정말 많이 본 기업들이에요. 뭐죠? 삼성만 그럴까요? 아니요. 삼성, LG, 롯데, 현대 모두 다 굉장히 다각화된 이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따온 거예요. 근데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뭐 어때서?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는 그런 타겟팅, 그리고 이 고객층이 아예 다릅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어떤 뭐 서민 경제랑 굉장히 밀접해 있지 않아요. 이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기계 자체가, 노광하는 기계는 ASML에서 2천억, 3천억 정도를 주고 사용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아예 규모가 달라요. 삼성생명? 이 생명업계에서는 사실 다양한 대기업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죠. 거기서 완전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과 경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호텔신라, 호텔 중에서도 굉장히 프리미엄, 굉장히 하이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경쟁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텔 업주분이나 어떤 뭐 굉장히 저렴한 뭐 호텔, 뭐 1성급 호텔, 2성급 호텔과는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 정밀화학 마찬가지예요. 삼성 SDS, 제일기획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연관이 없습니다. 사실 서민 경제랑은. 중공업, 이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예, 유형 자산이 굉장히 고가로 측정돼 있어요. 삼성전기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뭐 반도체 전기 회판, 이제 그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떤 뭐 소기업에서도 이 업주를 이 회사랑 그게 겹치지가 않아요. 예, 겹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SDI 반도체 회사예요. 반도체가 아니라 배터리 회사죠. 배터리 회사. SDI 배터리 회사. 이거 배터리 소기업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만들 수 없어요. 뭐 길거리에 있는 그런 뭐 간판 하나 달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삼성화재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증권, 그런 삼성카드,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아예. 그런데 지금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굉장히 약간 좀 민감한 것들을 많이 건들고 있어요.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M, 그리고 카카오 택시까지 굉장히 많은 걸 건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삼성이 이런 걸 안 했을까? 왜 LG는 이런 걸 안 할까? 이 얘기는 사실 이미 배웠기 때문이에요. 2012년도 1월 30일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계 2, 3세의 빵, 커피, 분식 사업, 이부신 사장, 호텔신라, 철수 선언 뒤 폭이 잇따라. 자, 보나비가 운영하는 커피 메이커스 카페 아티제 사업에서 철수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이 삼성에서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아워홈 어디죠? LG입니다. 아워홈 LG예요. LG도 순대, 청국장, 소매시장에서 철수하겠다. 빠지겠다는 거예요. 자, 현대차 안 하겠대요. 베이커리 안 하겠대요. 자, 주요 대기업 서민업종 진출 현황이 있는데 아티제 안 해요. 그리고 아워홈 안 해요. 그 외의 기업들도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다 안 하거나 빠지거나 축소하거나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과거에 많이 빠졌었다는 거를 좀 미리 알고 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카카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대고객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까지 ATM 이용 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월 말까지 카카오뱅크가 지급한 ATM 이용 수수료 비용은 1,464억 원이다. 이게 2021년 5월 28일 자료예요. 4개월 전 자료입니다. 그때 1,464억 원을 그냥 뿌린 거예요. 그냥 손실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죠? 최근 기사입니다. 이틀 전 기사예요.
네이버, 카카오 수수료에 허리가 휩니다. 자영업자 올리는 페이 결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카카오는 지금 어떤 정책인 거냐면 처음에는 수수료를 안 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그 분야의 소상공인, 일반 뭐 서민들, 시민들, 일반 시민들 다 이용자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대거 유입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수수료 비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다 유입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이버, 카카오 수수료에 허리가 휠 정도로 수수료를 확 높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 팩트일까 해서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내용입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자,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빅테크 자영업자 수수료를 폭리로 올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수수료가 당연히 낮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카드사의 3배 수준으로 피해는 당연히 자영업자 목이. 이 수수료 누가 가져가죠? 이거 고객이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피해는 자영업자가 가져가요. 자영업자가. 근데 자영업자의 몫이면 그게 다시 어떻게 돌아오죠? 자영업자가 곧 다시 이 고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영업자들을 옥죄면서 야,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어떤 뭐 그동안 우리가 어떤 플랫폼도 제공하고 했으니까 우린 이 정도 받아도 돼 라고 하지만 그 갭이 너무 커지고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한테서 너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자, 카카오 호출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의 택시 부담과 유료도로 통행료도 수수료에 포함되는 맹점이 존재한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는 혹은 지출을 굉장히 낮게 책정해서 어떤 고객과 그런 뭐 신뢰를 쌓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가맹점 수수료를 굉장히 높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티나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좀 머리를 조금 돌려봅니다. 우리가 수수료는 그대로 동의를 할게. 카카오 호출 서비스 이용하면 수수료가 3.3%예요. 지금 현재 기준. 이 3% 동결할게. 3.3% 동결할게.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의 택시 요금 그리고 유료도로, 우리 고속도로 이용하면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하죠. 그 수수료에 포함되는 맹점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옵션을 하나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옵션들, 선택 옵션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득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카카오가 지금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지금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여러 사업에서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카카오 호출 서비스 여기서는 아직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점들, 이런 선택 옵션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꽃배달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런 거에서 이제 다 빼겠다를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보셨다는 그 주가 하락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실 네이버보다도 카카오의 그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네이버가 조금 더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꺾이는 속도가 카카오가 조금 더 커서 카카오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카카오죠. 솔직히 앞으로 제가 좀 예상을 해보건데 사실 조금 더 빠질 여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괜히 과거의 대기업에서 그렇게 일부러 어쩔 수 없이 돈이 되는 걸 알면서도 빠졌던 거는 수많은 이미지 타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 타격이 결국에는 브랜드 이미지 타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꽃배달 이 조그만한 이득을 좀 챙기겠다고 카카오 택시 이 조금의 이득을 챙기겠다고 카카오 메신저에 대한 이용률 자체를 저하시킬 수도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브랜드의 파워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거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리스크를 과연 져야 될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런 사업 규모를 굉장히 빠르게 축소하는 거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하락 부진이 이제 쉽게 진정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좀 더
네, 다음에도 조금 더 즐거운 그리고 재밌는 얘기로 가져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